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29번 문제의 마지막 어법 강좌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 강좌는 정말 간략하게 선생님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을 워낙 상세하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체력적인 소모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앞에 구문은 어려워요. 어렵고 문장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필요한 친구들 위주로 들으시면 되고, 한번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또 다시 들으면 또 이해가 가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여러분들 원하는 이해를 좀 얻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강좌는 중요한 어법 5개가 나오는데, 조금 수월한 이유는, 우선은 어법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어법은 해석이 아니라 분석이죠. 네, 여기서 이제 기존의 독해와 조금 포인트가 있어요. 차이점이 있는데, 분석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의미가 아니라 형태를 분석한다는 것이고, 이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분석에 필요한 지식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 주변에 어떤 어법 구성 요소 있죠. 이런 것도 찬찬히 살필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어법 지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늘 수능에서 나오는 어법은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 트렌드는 이제 거의 10가지 미만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많이 나오는 건 수일치, 관계대명사, 분사 이런 게 탑3로 나올 수 있겠고, 그 외에 조금 보편적이지 않은 어법들이 좀 돌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문제에서도 그 돌발적 변수에 대비할 수 있는 대동사 부분이 나와서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을 해서 이것도 특강을 하기로 했었고, 이 모든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될 부분은, 출제자가 왜 여기에 밑줄을 그었을까 하고 아주 능동적으로 출제자의 의도를 분석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잘해도 이 어법 문제는 버리는 파트가 아니라 오히려 점수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우군이 될 수 있는 파트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보통 이제 수능은 1분 15초에서 좀 긴 거는 20초 이렇게 잡아가시고, 빈칸은 보통 2분 정도 걸려요. 빈칸 추로는. 보통 이제 어법을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좀 더 훈련을 해서 이렇게 주제 요지 찾는 문장 혹은 일치 불일치 찾는 그 유형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밑줄 그어져 있는 거 한번 쌤이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to differentiate 밑줄 그어져 있고, 여기 which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needs, much, 그리고 5번째 was가 있는데, 항상 같은 걸 묻진 않습니다. 이 1번에서 5번까지의 어법 지식은 다 다르고 반드시 밑줄이 그어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자, 우선 1번을 보시면 뭘 묻는지 먼저 의도를 파악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to는 전치사 to인가 아니면 to 부정사 to인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고, 주로 이렇게 내요. 주로 이제 to 부정사로 많이 내고, to 부정사를 묻는 거라면 이게 또 어떤 명사, 형용사, 부사의 용법을 묻는 것인지, 혹은 어떤 준동사나 이런 어떤 동사 간의 층위를 묻는 건지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아직까지는. 우선은 to 부정사의 용법 위주로 쓰임이랑 오늘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번에 밑줄 쳐져 있잖아요, which에. 얘는 뭐예요? 얘 관계대명사잖아요. 주로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걸 많이 묻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주로 관계대명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주로 이제 용법 혹은 개념과 관련해서 묻는 경우가 많아요. 관계부사도 우리 아마 2학기 때 선생님이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관계부사와 비교하는 걸 물을 수도 있고, 혹은 복합관계대명사, 이렇게 이 둘 중에서 뭐를 써야 되냐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고, 오늘처럼 간단히 용법 개념을 묻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needs 있죠, needs. 이 친구 보시면 이게 동사잖아요.
동사의 밑줄 거져 있는 친구들은 출제자의 의도는 거의 3개로 축약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제일 많이 묻는 수일치. 동사는 수일치 묻는 게 가장 보편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동태를 많이 물어요. 그리고 요즘은 수동태보다 사실 분사를 많이 묻긴 합니다. 여기 이제 분사가 사실 중동사거든요. 중동사. 여기 분사가 쓰여야 되느냐 아니면 동사인 정동사가 쓰여야 되느냐 이런 걸 묻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수일치를 묻는 것이 거의 한 70%에 해당하고 분사가 거의 20%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동태는 요즘 거의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뭘 묻는 것이냐, 3개 중에서 뭘 묻는 것이냐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고, much는 사실 거의 간단해요. 이 친구는 부사죠. 부사로서 제대로 뒤에 이제 비교급을 제대로 수식을 해주고 있느냐 이런 거 묻는 거고요. 굉장히 내신스러운 문제예요. 하지만 간혹 전국연합에는 나와가지고 얘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틀린 거 또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만약에 또 9월에 시험 쳤는데 이거 또 나왔는데 또 틀리고 이러면 좀 사람이 발전 없어 보이니까 요 정도는 한번 짚고 가자, 이런 게 쌤 의도고요. 자, 그리고 이제 5번에 밑줄 거져 있어요. 5번. 자, 5번 was긴 한데 얘는 동사긴 해요. 근데 우선 요 앞에 나오는 then 때문에 조금 그 층위가 달라집니다. 접근법이 좀 달라져요. 자, 이렇게 접근 방식이 조금 정해져 있다. 대체로 왜 이거를 묻는 걸까 하면서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능동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 이제 어법 분석 항목이고, 스님이랑은 이제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참에 많이 나오는 어떤 지식들은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험을 떠나서. 이후에 여러분들은 모의고사나 수능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선은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to differentiate 하면서 투부정사 나오고 있네요. 투부정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뒤에 동사 원형이 오니까요. 그죠? 투부정사는 크게 3가지 용법 이렇게 나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첫 번째 용법 뭐가 있을까요? 명사적 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형용사, 그리고 세 번째는 부사적 용법. 자, 이렇게 3가지 용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용법은 뭘까요? 이런 어법 유형에서 부사죠. 부사가 제일 많이 나오고, 사실 명사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도 한번 명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우리 문장 필수 성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주어, 이제 동사. 주로 이제 대부분의 동사는 타동사니까 주어, 타동사, 목적어, 그리고 이제 보어. 이게 문장의 기본적인 성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장 성분은 뭡니까? 예, 명사 들어갈 수 있죠. 이 자리에 명사 들어가야만 하고, 이 자리에는 명사 혹은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어쨌든 명사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 구는 주로 요 자리에, 요 자리에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게 정답이 되는, 요 자리에 뭐 투부정사 구 있죠. to, vr 이러면서 시작하면, 혹은 이 자리에 뭐 SOC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명사적 용법으로서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가르쳐 본 결과 사실 여기서 용법이 거의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얘는 거의 나올 확률이 없고, 간혹 이제 형용사는 나와요. 형용사, 부사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형용사, 부사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SVOC라는 여러분 문장 필수 성분에서 얘네들은 필수 성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얘네들은 다 수식어잖아요. 형용사, 부사는 문장이 앞에 이렇게 있으면, 그죠? 그냥 수식어로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경우가 많죠. 특히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해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잖아요. 자,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투부정사가 쓰이면 주로 뭐 이 뒤에서, 그죠? 요 뒤에서, 요 명사 뒤에서 뭐 투부정사 들어갈 때도 있고, 요 뒤에 투부정사, 요 뒤에 투부정사 들어가서 이렇게 싹 수식을 해준다는 거죠. 이런 경우나, 혹은 이제 부사적인 거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요. 자, 그래서 문장이 다 끝난, 완전한 문장이 다 끝난 요 지점에서
to 부정사가 요 위치에서 제대로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느냐, 이거를 봐주시면 각각 풀린다는 거죠. 그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to는 과연 무슨 용법의 to일까요? 앞에 보시면 돼요. 앞에 even though라는 이 접속사 뒤에 institutions라는 주어 등장하고 like the World Bank는 이렇게 수식해주는 수식어고, 지금 보이나요? 타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왔네요. 이미 어때요? 이미 문장, 완전한 문장이 앞에 딱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 투부정사구는 뭐다? 여기 끝난 마당에 뒤에서 탁 수식해주는, 그죠? 부사의 용법으로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어때요? 문장 이미 앞에 완전한 문장이 있고 전체를 수식해주는, 그죠? 그 부사적인 용법의 의미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5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걸로 쓰였고 앞문장이 완전하면 이게 정답이다 라는 걸 챙겨주시면 됩니다. 잘 안 나오는데 투부정사 구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있고 쉬운 유형에 속해요. 투부정사 문제 중에서 참고하시고,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 관계대명사 나왔어요. 관계대명사의 개념을 묻는 문제긴 한데 그래도 한번 나올 수는 있어요. 이 문제 나올 수 있고, 자 여기 관계대명사 위치가 쓰였네요. 이거를 풀려면 관계대명사의 개념을 좀 여러분들 아셔야 되죠. 우리 물론 교실에서 정규 수업할 때 이걸 죽도록 또 했지만, 프린트로 정리까지 했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지우개가 있으니까 다시 리마인드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수고스럽게 본문 한번 써보면서 관계대명사가 왜 나왔는지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걸 인지하고 있는 친구들은 좀 스킵을 하셔도 돼요. 하지만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왜 나왔어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지향하는 게 뭐예요? 절과 절을 연결하는 이 연결성과 불필요한 문장 성분을 줄이는 효율성, 이거 두 개를 지향한다고 했어요. 연결성과 중복을 지향하는 효율성, 두 가지를 추구하는 게 관계대명사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know the boy. 나는 그 소년을 아는데요. 자, 소년 알아요. 그리고 이 소년은요. And he is, 저기 서 있어요. Standing there. 자, 이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분석해 볼게요. 나는 알아요. 그 소년, 목적어를, 명사죠. 그죠? 자, 그리고 and 연결어 보입니까? 그는요. standing, 저기 서 있어요. 자, 요 문장. 자, 여기서 우리는 외국인이라서 이 문장이 굉장히 좀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하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그러나 미국 사람이 봤을 때는 이 문장 어때요? 굉장히 쓸데없이 연결돼 있고 쓸데없이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가볍고 산뜻하게 좀 고쳐봅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은 절과 절이 다 나오죠. 여기 주어 동사 있고 여기 또 주어 동사가 있어서 무거운 느낌이 나요. 중문이라서, 절이 두 개라서 무거워서 우선 절을 하나만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중복되는 명사가 있어요. 뭐예요? 그쵸? 여기 the boy 뭐예요? 이 소년과 he가 어때요? 같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개조해 봅시다. 올바른 방향으로. 우선은 문장이 기니까 얘를 없애서 and를 사라지게 하고, the boy와 he가 같으니까 뒤에 오는 he를 이렇게 다 없애버리면, 그죠? 이게 관계사, 관계대명사 who가 되는 거예요. 혹은 that, 그죠? 여기서 사람이니까 선생님이 who로 적겠습니다. 그래서 다 지워보니까 who가 딱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문장 어떻게 돼요? 그죠? 이 전체 who 절이 앞에 오는 the boy라는 이 목적어, 선행사를 딱 수식해주고, 이제 절은 없어요. 그죠? 그냥 관계사 절인 수식어만 있을 뿐, 절은 이렇게 하나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 수식하는 수식어 절 관계 대명사만 남고 거추장스러웠던 he 같은 것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관계 대명사가 탄생한 배경이에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의 특징을 보시면 주로 어떤 게 있어요? 앞뒤의 특징이 다 나오죠. 관계 대명사는 어쨌든 이 안에 뭐가 있었어요? 우선은 and he였잖아요. 그래서 접속사와
그리고 뒤에 이제 나오는 대명사 있죠. 이게 다 후 안에 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안에 이미 명사가 있기 때문에 뒷문장이 바로 동사로 시작하는 뒷문장이었대요. 굉장히 불완전하고. 그죠? 그리고 앞에는 어때요? 앞에는 이 관계사가 수식해주는 요 명사 있죠. 선행사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 이게 바로 관계사 후에 성립 조건이에요. 첫 번째는 뭐다? 앞에 이 관계사의 수식을 받는 선행사가 있고, 두 번째는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면 얘도 이제 봐주시면 돼요. 뒷문장 어때요? Which are positive and thus 이러면서 이어지는 이 문장 바로 동사 나오잖아요. 뒷문장 불완전하죠. 우선은 이 조건 충족시킵니다. 자, 그럼 앞에 한번 봐줄게요. 앞에 보니까 얘는 좀 앞에 확실히 some of이라는 불필요한 어떤 게 등장하고, 이걸 지우고 이제 커마로 이제 끝나는 이 앞에 문장을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which에 수식을 받는 선행사는 뭘까요? 앞에 나온 이거요. growth란 명사예요? 아니죠. 왜냐면 이 growth는 이 대절에 속해 있는 growth예요. 얘는 수식어란 말이죠. 대절은 수식어라서 얘는 문장에 불필요한 성분이고, 실제로 문장에 아주 필요한 성분인, 그죠? 이거 주어, 이 뭐예요? 타동사, 목적어 보여요? 목적어 명사, 명사구, 그죠? 얘는 뭐다? 수식어니까 대절 수식어는 수식해주는. 얘 다 지워봐요. 싹 다 지워보면 결국 요 위치가 수식해주는 건 뭐예요? 그죠? 요거 요 명사구라는 거죠. 요 부분. 그죠? 자, 그래서 앞에 선행사, 그죠? 이 수식을 받는 선행사도 존재를 한다. 자, 이거 개념을 아주 토대로 해서 따져봐야 됐던 문제였어요. 1번, 2번 조건 다 충족시키기 때문에 얘도 맞습니다. 그죠? 차근차근 설명해서 뭔가 버겁고 양이 많아 보이는데 사실 훈련이 되면 이제 알잖아요. 위치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 앞뒤의 조건, 앞에 선행사 있는가, 뒷문장 불완전한가, 이제 이거 봐주면 되니까. 여러분들 머리에 이제 이 컨셉이 있으니까 이제 그 틀에 맞게 체크인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이제 동사, 그죠? 아까 봤듯이 일치를 묻는 것이냐, 태를 묻는 것이냐, 아니면 분사를 묻는 것이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우선은 이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일치부터 우선 봐주시면 돼요. 보시면 아까 쌤이 이 문제를 풀이하게 만들었던 이 동격 대 있죠. 이 대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동격 대절의 특징을 좀 아셔야 돼요. 동격 대절의 특징은 뭐냐면, 우선 여기선 떨어져 있지만 바로 추상적인 명사 있죠. awareness 같은 요 추상적인 요 명사 뒤에 옵니다. 지금 이 문장은 굉장히 특이하게 변형이 돼가지고 지금 뒤에 떨어지긴 했는데, 동사를 바로 붙여준다고 얘를 뒤에 이렇게 떨궈버렸어요. 이렇게 유배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되고, 얘는 이제 불필요하니까 좀 지워볼게요. 그죠? 싹싹 지우고. 자, 보니까 that이, 그죠? 앞에 선행사 바로 이제 동격이, 이게 equal이라는 뜻이잖아요. that이.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awareness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앞에 이제 선행사가 있고 관계대명사나 접속사와는 달리 뒷문장이 또 완전하고, 그죠? 이런 구조에서 지금 that 안에 속해 있는 이 동사에 해당하는 이 needs를 한번 봐주자는 거죠. 자, 이 that은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우선은 주어 동사가 다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주어는 어디까지예요? The question, 엄밀하게 말하면 the question이에요. 얘가 주어예요. 쌤, 그러면 of는 뭐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들은 친구들 알 거예요. 주로 질문이나 뭐 조사 혹은 자료, 이런 어떤 학술적인 어떤 명사 뒤에 오는 이 of나 on은 이 자리에 on도 올 수 있어요. of나 on은 주로 이거를 구체화하는 애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뭐뭐에 대한, 그래서 어떤 구체화된 내용, 주제일 확률이 높다 했어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죠? Of how economic growth is affecting people and the planet, 이러면서 얘를 구체화해주는 수식어구로서의 이제 수식어절이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주어는 the question이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등장하는 needs가 보입니까? 얘가 이렇게 주어 동사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또 단수니까, the question이 단수니까 얘가 뭐다? 또 단수로 이렇게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정답이에요. 일치 맞네요. 그죠? 10은 뭐 뒤에 보니까 needs to까지 해가지고 그죠? be addressed 돼서 수동태로 붙여지긴 하는데 이걸 묻는 건 아닌 것 같고, 분사도 뭐 뒤에 VING 뭐 이런 거 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얘도 아닌 것 같고, 그죠? 해서 일치 문제를 묻는 동사의 기본적인 파트였네요. 여러분들이 그 of의 이런 역할을 모르면, 이런 애들 잘 모르면 정말 헤매게 돼요. 왜냐면 이 of가 지금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전치사도 되고 절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앞에 오는 추상적인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걸 모르면 이 절 있죠. 이 how economic growth is affecting people and the planet, 이렇게 목적어. 그죠? 막 얘를 주어라 생각하고, 이미 이거는 절이 이렇게 수식어 절이 형성이 돼서 M으로 삭제도 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걸로 이미 판별이 났는데, 이거를 파악을 못하고 수식어 절로서의 기능을 잘 모르면 얘를 문장 전체에 막 주어 이런 걸로 봐가지고 복수인데 일치 안 되네 이러면서 막 얘 막 표시해버리고 이런다니까. 그죠? 이게 참 중요한 상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짜잘한 지식들. 그죠? of가 앞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어 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수일치 중에서도 꽤 어려운 문형이었어요. 3번에 해당하는 거는 꼭 별표를 해두시고 늘 작은 수첩 같은 걸 들고 다니세요. 작은 수첩에 이렇게 나중에 토익을 하더라도, 얘들아 토익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꼭 틀렸거나 혹은 이게 해석이 잘 안 됐던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그 문장들은 점수를 진짜 올리고 싶으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적어주세요. 노트에 적어두시고, 형광펜 밑줄 친 거 어느 부분에서 내가 헷갈려나 이렇게 밑줄 치시고, 이걸 노트에 기록을 안 하시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지 않으면 또 막혀요. 또 막히고 눈에 안 익히면 또 버벅거리고. 이런 노트 멋있잖아요. 깐진하잖아. 그죠? 영어 공부하려면 나중에 토익 할 때 또 막 전화해가지고 쌤이 토익 안 올라요 이러면서 막, 쌤 저 졸업생인데요 점수가 오르지 않아요 이러면서 전화하지 말고 미리 이렇게 좀 단어나 구문을 정복하는 방법을 좀 아시라는 거죠. 그죠? 이런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구문 노트를 가지고 있다면 이 정도는 좀 저장을 해놓고 한번 기록을, 데이터베이스를 남겨야 될 문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갈게요. 4번. 4번은 지금 선생님 굉장히 말을 쉴 새 없이 해가지고 목이 아픈 와중에 오아시스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설명할 것이 없고. 자, 머치 갈게요. 머치. 얘는 뒤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비교급 수식. 우리 그 급이라는 거 비교 구문이죠. 비교 구문. 비교 구문 안에 원급이 있고요. 비교급이 있고 그 다음에 최상급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비교급과 비교 구문은 다른 거예요. 이걸 나중에 혼동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얘기를 하는 거고, 최상급까지는 잘 안 물어보고 이 두 개를 이제 수식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원급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이제 형용사나 부사에 해당하는 거를 수식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비교급에 해당하는 거 있죠. 뭐 less than, less than 보여요? 이 세트 있잖아요. 뭐 less than이라든지 less 말고 more 이런 거 있잖아요. more than 뭐 이런 구문이건, 아니면 뭐 아까처럼 막 greater than 어디 있어? greater than 여기 이거 이런 거 뭐 er로 끝나는 이런 구문 있죠. 이거 비교 구문이잖아요. 이 앞에서는 어떤 부사가 수식을 해야 되는지 구별을 해서 좀 외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얘를 수식해 줄 수 있는 거는 so very 밖에 없어요. 이거 두 개. 원급 수식하는 거, 부사. 근데 비교급은 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그냥 훨씬 더 라는 의미를 가진 even, still, far, much, 그 다음에 한 덩어리 a lot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교급에 해당하는 요 친구들을 수식하려면
이 5가지 친구들, 5가지 부사들 외에 다른 것이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자리에 뭐 so나 very가 왔다면 틀렸다는 거죠. 근데 얘는 뭐예요? 요 less than 요 앞에서 제대로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much 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비교적 수월하게 이런 여러분들의 내신 지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원급 비교급. 그죠? 자, 그리고 이제 5번 남았습니다. 5번이 정답이었어요. 5번 정답은 was가 아니라 뭐였어요? did였나요? 그 문제였고, 동사의 밑줄이 거져 있긴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요 than 때문에 좀 접근법이 달라졌던 문제였습니다. 요거 than, 아까 greater than 비교급 문제잖아요. 그죠? 요 than이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 than.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짧은 영어 지식, 뭐뭐보다, 뭐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뭐뭐보다, 이렇게 알고 있고, 품사는 어떻게? 접속사라고 알고 있는 친구 있어요? 없죠. 없고,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 늘 애정하고, 그죠? 늘 사랑하는 거 알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이 친구를 알면 이 동사는 단순한 뭐 우리 기존에 알고 있던 뭐 일치, 그죠? 뭐 분사, 뭐 태 이런 걸로는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우선은 선생님이 비교급 된 있죠. 이 친구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알고 있던 비교급 된 뒤에 뭐가 와요? 우리 보통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된 뒤에는 명사밖에 안 온다. 어떻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선생님은 예문을 한번 보자면 I am 선생님 키가 큽니다. 누구보다 크냐면 I'm taller than 누구 하지? 우리 반 실장 할까요? 실장. 태은이. 태로리. 그죠? 태은이 성장기라서 키 많이 크긴 하지만 선생님 더 커요 아직까지는. 태은이 좀 많이 먹어서 따라잡아야 될 위치에 있고 I'm taller than 태은 이렇게 된 뒤에 명사 오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평소에 구사하는 좀 포멀하고 포멀하지 않죠. 캐주얼한 이런 형태의 구문이라면 원래 격식을 따지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I am taller than 태은 is tall 이렇게 돼요. 원래는 이게 기본 문장인 거예요. 이게 근본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절이 나오죠. 앞에도 이제 절이 있고 주어, 동사 이렇게 있고 얘도 어때요? 주어, 동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주어, 동사. 원래 이 대는 그죠? 원래 이 대는 이렇게 절과 절을 연결하는 이런 역할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이거랑 좀 겹치잖아요. 그래서 에이 귀찮아 이러면서 이거 탁탁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태음만 이렇게 싹 남은 거지. 그죠? 자, 아무튼 원래의 어떤 용법을 보자면 원래 주어와 동사 절과 절을 잇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then이었다. 자, 그리고 이 then은 약간 등위 접속사 같은 역할을 해서 여기 앞에 쓰인 요 동사와 이 동사가 어떤 관계에 있어요? 병렬이 돼야 돼요. 병렬이 된다는 것은 이 동사의 성질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 친구가 비동사가 쓰였다? 그러면 병렬이잖아. 등위로서 병렬이 쓰였으니까 뒤에 오는 얘도 비동사가 쓰여야 돼요. 그럼 얘가 이제 일반 동사가 쓰였잖아요. 그럼 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일반 동사를 쓰긴 하는데 그대로 써주면 이따 볼 거예요. 되게 동사가 길고 이러면 그대로 써주기 번거로워. 그래서 do나 혹은 does나 did 이런 식으로 대동사 do를 씁니다. B일 때는 B, 일반일 때는 do, does, did 이렇게 써요. 우리만 이러잖아요. 너 뭐 do you love me? 너 날 사랑하니? 뭐 이러면 사랑 안 하지만 사랑한다 해야죠. 그죠? 그래서 yes, I do 이러잖아요. 그럼 이 do는 뭔데? love잖아요. love. 앞에 오는 일반 동사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이 do가 우리는 대동사, 대신 나타내는 동사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사실 교과서에서 봤어요. 사실 교과서에서 그 전형필 할 때 쌤이 살짝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기억도 못할까봐 이렇게 차근차근 또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요 데니스였다면 우리는 이게 약간 병렬 문제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죠? 얘 등위니까
심지어 뒤에 동사가 있잖아. 그러면 뭔가 이런 케이스를 묻는 것 같아. 이거 두 개 주어 동사 빨리 찾아가지고 얘랑 얘랑 이게 결이 맞는지 병렬이 되는지 맞춰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선 이 앞에 문장 한번 볼게요. then 앞에 문장 절부터 보자는 거지. An awareness of the need for such an effort 까지가 주어가 되겠고요. indicates 뭐예요? 타동사, 동사죠. 자, 그리고 뭐 뒤에 이거 뭐야? 얘는 이제 목적어죠. 자, 그래서 찾았어요. 그죠? 주어 있고 동사 있어요. 그죠? 뭐예요? 비동사예요? MR, is, was, were 아니죠. 일반 동사잖아요. indicates. 그러면 이 then 뒤에 있는 주어 동사의 이 동사 부분도 do, does, did로 맞춰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then 뒤에 주어 어디 갔어? 주어 없고 바로 뭐가 나와요? 동사 나오고 바로 뒤에 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the previous widespread attitude that 이러면서 아주 이 길고 복잡하게 생긴 이 짜증나는 이 전체 덩어리는 뭐예요? 사실 얘가 주어예요. 그죠? 이 주어도 여기 지금 심지어 이 대절의 수식을 받는 아주 거대한 덩어리라는 거지. 그죠? 아무튼 이렇게 도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쉽게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문제를 왜 쉽게 안 주냐면 또 이렇게 주어 동사 안 주고 이렇게 또 위치를 또 이렇게 싹 바꿔버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대로 아무튼 이렇게 도치가 되긴 했지만 뭐예요? 지금 일반 동사를 썼는데 감히 비동사를 써. 그죠? 아니죠. 뭘로 맞춰줘야 돼요? 이게 지금 주어 내용이 약간 이전에 팽배했던 그런 태도니까 시제도 약간 여기 맞춰가지고 그죠? 이 자리에 did를 써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일반 동사가 쓰였으니까 그죠? 여기도 뭐 일반 동사인 did의 대동사격을 써주면 되겠다 해서 정답은 was가 아니라 그죠? did로 바꿔줘야 되는 5번 문제였습니다. 그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어법 문제를 아주 풀어봤는데 어때요? 선생님은 앞에 문제 풀었던 것보다는 이게 훨씬 즐거웠어요. 이게 훨씬 더 해석을 너무 꼼꼼하게 안 해도 되고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이제 그냥 적용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벌 수도 있고 그리고 형태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서 뇌를 좀 덜 활용해서 그게 좀 부담이 덜 적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찬찬히 설명을 했지만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푸실 때는 이제 머리에 입력이 돼 있잖아요. 이 개념들이. 그럼 이걸 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푸시면 되는 거라는 거죠. 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아까 선생님이 노트에 기록하라 했던 요 3번 있죠.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좀 알아두시고 요 관계대명사 개념도 중요하고 요즘 트렌드 5번이에요. 5번. 이게 많이 나오더라. 대동사. 재밌나 봐. 그죠? 이제 낼 게 없어서 요 대동사를 좀 내는 1, 2, 5 요런 지식을 좀 챙겨두세요. 요건 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어법적인 접근 지식인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이제 그 시험 기간에 찍은 영상을 한번 카운팅을 해봤는데 이것까지 해가지고 총 7개를 찍었더라고요. 7개. 그리고 이거를 7일 동안 찍었어요. 보통 이제 유튜버들 영상 찍는 거 업로드하는 기간이 일주일에만 1개 찍잖아요. 선생님은 7일 동안 7개 찍었어요. 하루에 1개. 1일 1개. 1일 1영상. 진짜 약간 좀 그 공장식으로 찍어내는 거 있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는 그런 느낌으로 막 그런 아주 좀 기계적으로 막 영상 생산하고 이거 막 또 편집해서 올리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밀도 높다, 노동량이 꽤 많다 이렇게 느꼈는데 이것도 지나고 보니까 또 추억이네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막바지 주말에 이렇게 공부를 또 하고 있을 텐데 이 힘듦이 여러분만 하겠습니까? 늘 내신에 대한 압박감과 전공을 함께 미안해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려니까 전공을 이렇게 병행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있는데 이 고통보다는 선생님이 영상을 찍는 고통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늘 이제 응원을 하고 이 영상은 아까 얘기했듯이 선택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활용할 사람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직전까지도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제 그 연락처를 이제 밤마다 전달해 줬잖아요. 거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고생 많았고요. 이 29번 특강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화이팅이고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